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오늘은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제가 지금 감기 걸리고 조금 목이 다운돼서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할 겁니다. 날씨 오늘 좀 쌀쌀하죠? 자, 오늘 주제는 2018년 상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상가라는 부동산에서 어떤 연도수를 정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떤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아요. 올해의 상가 투자 전략이 2019년 또는 20년에도 사실 거의 적용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촬영 시점이 또는 강의하는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아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상가 투자 전략 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 과연 내용도 거창하냐? 아마 듣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들 어떤 제목들을 보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예측을 하는 이러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강의 내용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 2016년과 연속성상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일반화된 것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또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이거는 제 양력이고요. 참고하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네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사셔야 됩니다. 왜? 상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가책은 사서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을 자기 걸 흡수해야 되니까 일단 제 책 홍보 좀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책이 있구나. 빨리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상가 투자 방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돈이 없이 투자한다? 이건 정말 그 방법을 알면 대박입니다. 어떻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종잣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잣돈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종잣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이 얼만큼은 2천이든 5천이든 많으면 10억이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 종잣돈 플러스 대출까지 같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금입니다. 이 내용은 없지만 현재 내 수준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지금 대출 부분이 점점 강화되는 대출을 적게 해주는 쪽으로 점점 현재 정부가 강화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를 안 할 거면 사실 이 투자 전략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를 정말 할 의사를 갖고 계신 분한테 이 강의가 필요한 거지. 그냥 한번 들어볼까? 물론 들어두는 것도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단 2천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정말로 기회가 되면 상가라는 부동산을 한번 투자해 볼래?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야 이 강의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일단 하시고 본인의 운영 자금, 투자 자금을 먼저 확보를 하고 예측을 해둬야 예상을 해둬야 투자할 수 있고 물건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20억짜리 나는 현금으로 1억밖에 없는데 20억짜리 정말 좋은 상가가 나왔어. 투자 못합니다. 나는 5억이 있는데 100억짜리, 50억짜리, 30억짜리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투자 못합니다. 나는 3천만 원 있는데 2억짜리, 3억짜리 상가 투자 못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새는 조금 조용해졌지만 아파트 갭 투자는 가능하죠. 그러나 상가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내 자금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상가를 투자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건물을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상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구분 등기된 집합 건물입니다. 즉 101호 하나, 201호 하나, 301호 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분양하는 상가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집합 상가 중에서 하나의 호실 그거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분양형 상가, 집합 상가 말고 통건물, 작은 거라도 미니 건물에도 나는 건물을 투자하고 싶다, 이거를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통상가라고.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금에 맞게 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접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시세 차익 위주로, 물론 여기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필요한데 시세 차익 또는 자산가치 상승 위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자금이 1억밖에 없어. 1억을 갖고 계신 분은 사실 통상가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5억 정도 있다,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쪽 집합상가,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도 투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토지를 깔고 앉은 미니 건물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게 좋겠죠. 투자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쪽으로 가든지. 일단 이거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성향입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쪽이 맞겠다. 나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보다도 어떤 자산가치 상승이 나한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먼저 정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략적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임대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나는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지, 요것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약간 2번하고 서로 같은 내용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투자 성향하고 맞는데요. 나는 임대만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건지, 한 달에 적지만 3억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월세를 받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건지, 아니면 빨리 상가를 하나 취득해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지, 요 부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의 투자 성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정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야 이 강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께 됩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이해를 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채 느낌으로는 허스키한 목소리가 지금 나가서 조금 제가 강의할 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인데 먼저 상가 투자 방법. 자, 자금, 그 다음에 분양형 상가, 집합상가, 건물 두 번째, 그 다음에 임대 수익 아니면 처분 수익,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상가를 투자할 때 막연하게 아무 상가나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상가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어떤 정해진 나는 이렇게 상가 투자할 거야 라고 정한 것이 이 형태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내가 상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전략을 네가 전략이라고 표현해서 거창한데 나는 분양용 상가를 분양받아서 상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 매매 물건으로 나온 상가를 매수해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상가를 투자할 거야 할 때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라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분양상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매매상가, 오케이. 경공매상가, 경공매 시장에 나온 상가, 입찰상가. 경공매상가도 입찰이고 입찰상가도 입찰이니까 조금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마 인터넷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에서 거의 없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상가 투자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는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요 부분도 제가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아주 진짜 전문가가 되면 상가 딱지를 사서 조합원 방식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상호병지를 취득해서 그거를 갖다가 건물을 짓고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만 가서 상가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것들,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것들 일단 빼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는 한 5가지 정도 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상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양상가예요? 아까 제가 집합상가를 얘기했습니다. 토지가 있고 토지주가 건물을 올려서 이걸 갖다가 호실로 나눠 갖고 이걸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거.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상가를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 분양 상가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가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상가에 관심 있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분양상가입니다. 즉 분양된 상가 정말 많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분양상가인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재건축, 서울 강동 재건축, 강동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단지대 상가 밀어버리고 새로 단지대 상가를 공급을 합니다. 그 단지대 상가 중에서 조합원 분은 가져갈 것이고 조합원들이 그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분양상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신도시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가까운데 미사 강변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마곡지구에서도 아직도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상가를 분양하고 있고 정말 많은 신도시들에서 현재 상가 분양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부산의 명지국제 신도시 또는 양산 물금 신도시 같은 데서도 상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시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고 많은 상가 투자자들이 이런 분양된 상가를 신도시에 분양된 상가를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 정말 많은데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건물들을 싹 밀어버리고 기반 공사를 다시 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면서 상가도 같이 짓고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상가들이 나중에 분양 형태로 우리 상가 투자자들한테 나타나겠죠. 그것도 역시 분양 상가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혁신도시도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세종신도시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투자할 때 장점이 뭐냐? 장점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좋은 상권과 입지의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은 나는 경공매 같은 거 복잡한 거 싫다. 입찰 같은 거 싫다. 그냥 내가 돈이 이 정도 자금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분양되는 상가 내가 투자하겠다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선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지금
이 강의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뭐 얘기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원주 기업도시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원주에 혁신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는 상가 분양이 거의 끝났고요. 원주 기업도시라고 이제 최초로 상가를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사를 가보니까 이거 이 지역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제 관점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가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지도 예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저한테 강의를 듣고 답사를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는 자금 있으면 대출 끼고 투자해라, 분양 받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받아야 되거든. 좋은 상가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 먼저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나서 다 오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상호명지 필지가 이렇게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 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코너 자리들 좋은 데죠. 이 전면부도 좋은 데죠. 이 뒤쪽은 상대적으로 입지나 동선이 안 좋은 데죠. 그러니까 금액만 적당하다면, 분양가가 적당하다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상가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저 다음 시간에 강의할 상권이나 이런 거 다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이미 먼저 말씀드렸잖아. 상권 좋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나름 전문가가 밀어붙일 때는 따라오는 거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 강의를 듣는 거고 자문을 구하는 거고 상담을 구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괜찮으니까 하세요.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 답사만 다닌 것뿐이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좋은 입지 이제 시작이니까 먼저 잡을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되고 분양이 끝나고 임대가 맞춰진 다음에 일반 매매 시장에 나올 때는 좋은 입지를 잡는 게 아니고 선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 팔 때 그 상가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다 분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본인의 자금, 그 다음에 대출, 그리고 이쪽에 분양가를 판단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미리 잡아두면 향후에 임대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되냐면 경우에 따라서라고 제가 넣었어요. 100%는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받고 매도할 수 있다. 다 하는 방법이야. 아니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게 투자 전략이잖아.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세대수가 약 7,000세대야. 이제 이 샘플로 하나 놓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명지가 6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한 7층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뭐 5층, 6층, 7층은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한 요 정도만 해. 왜? 1층에 들어갈 임대업종 다 예상되고 2층, 3층, 4층 학원, 의원, 뭐 금융기관 다 예상이 돼.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현재 무슨 단계냐면 청약 단계야. 아파트와 비슷하게 청약금 2천만 원 넘으면 돼. 그럼 일단 너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 일단 너 어디 거 101호, 102호, 103호 있을 거냐? 그 중에 한 개든 두 개든 자금에 맞게 일단 넣고 나면 그 청약에서 한 일주일 후에 정계약을 한단 말이야. 본계약이죠. 이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이때 10% 들어가거든. 요 기간은 보통 일주일 줘요. 어떤 데는 2, 3일 준 데도 있고. 자, 내가 누가 봐도 괜찮은 상가를 갖다가 분양상가를 이런 신도시에 청약금 넣고 그 호수가 내게 됐어.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계약금 넣으래. 정계약 하재. 그래서 10% 분양가의 10% 넣었어. 이때부터 뭘 하냐면 속칭 피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작업? 피작업을 하는 거야.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불법인 거 다 아시죠? 상가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숨은 고수들이. 자, 무슨 작업한다고? 이게 뭐야? 권리금이잖아. 자, 내가 얼마 들어갔어? 만약에 이 상가가 7억짜리 상가야. 물론 이만한 자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7억이면
일단 10% 들어가면 7천만 원 넣어. 그리고 나서 바로 원주 인근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팔아달라 그래. 팔아달라고. 무슨 상태야? 상가 분양권 상태.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전매해달라는 거야. 이거 아무 불법 절대 아니야. 이거 잘하는 사람은 진짜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이거는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맞아. 아까 얘기했지. 누구한테 맞는 거야? 시세 차익. 건물이 준공되고 임대를 맞춘 다음에 처분해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것도 투자 방법이야. 그것도 하나의 내 나름대로 전략을 짤 수 있어. 근데 나는 현재 자금이 1억밖에 없어. 빨리 팔고 싶어. 빨리 돈을 1억 투자해서 한 6개월 내에 1년 내에 그때 5천이든 4천이든 벌고 싶어. 그리고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경우에 따라서 200%도 나와. 아, 제가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10년 넘게 경매만 하던 사람이야. 경매라는 걸 아까 공경매를 통해 상가 투자, 공경매를 통해서 상가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올해 이 업계에 부동산 업계에서 상가 시장 업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걔보다 훨씬 빠른 게 얘더라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신도시나 혁신도시 같은데 초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당히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아, 그것도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는데 어디나 단계마다 투자할 수가 있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밖에 안 해본 거야. 아니면 그 모습만 본 거야. 그거 아니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자금이 있으면 토지 사서 토지를 취득해서 내가 시행하는 게 돈 가장 많이 벌어. 근데 그건 지금 상가 투자는 아니잖아. 그 시행이지. 근데 이 시행 단계에서 초기의 분양 단계에서 우리는 피작업, 권리금 작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작업이 아니고 내가 계약금 넣고 나서 그럼 보통 1차 중도금을 3개월, 5개월, 6개월 줄 거 아니야. 이제 터파기 공사했으니까 건물 준공될 때까지 한 10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잔금은 10개월 후에 내는 거거든. 그 중간에 중도금 2번, 중도금 3번 있잖아. 경우에 따라 무이자도 있다고. 그러면 요 정도 갖고 상권하고 배우만 있으면 얼마든지 팔아줘요. 얼마에? 내가 7천만 원 들어갔어. 플러스 3천만 얘기해. 누구한테? 인근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그 중개사님들이 일거리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 그 중개사님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상가를 갖다 준 거야. 팔 수 있는 상가를 무조건 팔아줘. 왜? 그 사람들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제가 목이 쉬었는데 너무 악을 썼네. 아직도 3시간 더 강의해야 되는데 이 방식은요. 이 방식은 정말로 투자 방법 중에서 전략을 짜는데 특히 적은 자금을 갖고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어.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 책임 못 지거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방법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면 생각을 해보라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사 다녀야지. 인터넷 열심히 뒤져야지. 그리고 그걸 보고 과연 배우가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럼 배워야 되는 거야. 일단 오늘 강의 주제가 2018년 상가 투자 전략이니까 그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다시. 자, 이거를 내가 한 군데 앉아서 전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면 초기에 상가 분양하는 것들 인터넷 그 지역별로 상가 분양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시간 내서 답사 가세요. 가서 본인이 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분양할 때 청약금 받을 때 가 보시고 확인해 보고 본인의 노동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강의에서 지역은 하나 지금 찍어드린 거야. 어떻게 보면. 왜? 내가 할 거거든. 나도 할 거거든. 저도 하는 곳이에요. 남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데가 계속 신도시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지금 분양상가, 좋은 상가, 입주상가를 선점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초기에 가는 겁니다. 초기에. 그 다음에 근데 좋은 상권과 입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공급자들, 시행사,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님들이 얘기하는 이 상가는 좋은 거야는 공급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쪽은 팔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걸 절대로 받으지 말고 스스로 답사 다니고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듣기 어려우면 지금 이 동영상 듣고 있는 인강을 듣고 있는 랜드풀에서 다른 상가 투자 강의 같은 거 다른 교수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어떻게든 자기 거를 만들어서 돈 벌기 쉽나?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수원에 살거나 부천에 살거나 뭐 다른 지역에 경기도에 사는데 직장은 서울이야.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어쩌고저쩌고 대충 아침 먹고 7시 정도 지하철 타고 빠르미 빡빡 낑겨갖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직장이 있는 회사가 있는 뭐 강남이라든지 테헤란이라든지 뭐 역삼 이런 데 내려서 사무실 한 8시 반 9시까지 출근해갖고 그때부터 5시나 6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호판잔 할 수 있고 집에 또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그거를 30일 중에서 요새는 뭐 토요일 근무 안 하니까 그래도 20일 해야 한 달에 300을 받고 400을 받고 500을 받는 거잖아. 이거는 몇 개월 만에 3천, 4천 버는 거거든. 그러면 그 대가를 사전에 집을 이거 한 번만 이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 다른 투자 전략 의미 없어. 이게 정말 재밌거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권리금 받고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단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좋은 상권과 입지의 상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안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면 최악이 뭐냐면 최악이 안 팔렸어. 피 붙여서 못 팔았어. 그럼 1차 중도금이 돌아오겠지. 2차 중도금이 돌아오겠지. 잔금 돌아오겠지. 기본이 한 8개월 져서 10개월 걸려게. 초창기에 들어갔으니까. 터프하게 공사할 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최악은 임대 맞추는 거야. 좋은 상가가 입지의 상가니까 임대가 맞춰진다고. 좋은 프랜차이즈로. 그럼 최악이 월세 수입이야. 그때 팔아도 돼. 그때. 왜? 임차인들은,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은 좋은 상권과 입지의 상가를 원하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중개하시는 분들, 좋은 입지, 좋은 상권, 세대세 많은데 거기서 중개업 하고 싶어 하잖아. 그걸 내가 갖고 있는데 중개사님들이 여러 명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높은 월세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7억이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1억만 갖고 시작했는데 못 팔았어요. 거기까지 내가 책임 못 져. 근데 경험칙상 지금까지 제가 상가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경험, 제가 해본 경험, 간접 경험 플러스 했더니 2차 중도금 들어가기까지는 다 팔려. 다만 전제 조건이 얘를 선점해야 돼.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그런 물건을 팔아달라고 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거든. 그걸 본인들이 팔아줘야, 상가 분양권을 팔아야 본인들도 중개 수수료 이상으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중개 보수가 아니고 용역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 이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상 경우입니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 언제? 상가 분양 초기에 갔을 때. 상대적으로, 백디시라고도 표현해. 뒤로 DC 해주는 거야. 분양가는 공개적으로 분양 가격 조견표가 있어서 나와 있어. 그 나와 있는데, 실제로 초기에 일찍 상가를 분양받으면 이런 분양상가들이 있는 곳에 경우에 따라서는 5% 정도는 더 DC 받을 수 있어. 그 5%가 나중에 양도 차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의 투자 성향이 정말 중요해요.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 시세 차익을 원하는지 아니면 임대 수익을 원하는지 안정적인. 이게 먼저 정해져야 돼. 내 인생 자체가 나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급하게 가는 거 싫어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성향이 그래.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면 이거 하면 계속 마음 졸여 매일매일 언제 팔릴까 기다리면 되는데
약간 느긋하게.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들, 공격적이고 시세 차익이 오는 사람들은 일단 해. 확실히 있으면 해. 물론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는 그런 성향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투자 성향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기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전략이란 말을 안 쓸게. 너무 있어 보이잖아. 전략 그러면 쫙 영어로 스트레티지인가 그런데 쫙 해서 프로세스가 쫙 나와갖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전략인데, 상가 투자하는데 무슨 대단한 전략이 있겠어. 잠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속칭 DC를 더 받을 수 있다. 언제 할 때? 초기에 분양 받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시행사가 70% 80% 정도 분양이 됐어. 건물도 준공이 됐어.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현수막이 걸려. 건물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상가들이 이미 분양이 그 기간 동안 됐겠지. 8개월 10개월 동안. 그 다음에 현수막이 걸려. 뭐라고 걸리냐면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이런 게 걸려. 할인받을 수 있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시행사, 어떤 회사가 분양이 되는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아. 준공될 때까지. 이 시행사는 기본적으로 빨리 분양을 해서 개발 이익을 다 얻고 다음 사업 현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물론 약국 지정자리 이런 건 몇 개는 약사들이나 누군가 특별히 파기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는 있는데, 나중에 현수막으로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나온 거 있잖아. 이거는 미분양 물건이 90%다 생각하면 돼. 무슨 물건이라고? 미분양 물건. 그걸 표현상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요때 여기를 분양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상가를 살 수 있어.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 이럴 경우에는 나쁜 상가만, 입지가 안 좋은 상가만 남아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공격적이고 시세차익을 원하는 상가 투자자들한테는, 아니 교수님, 상가 투자하면 상가를 끝까지 보유해야 되잖아. 상가를 왜 보유하는데? 돈 벌려고 보유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있으면 이 방식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왜 그쪽만 고집해? 저는 그런 거 그러면 투자 성향이 보수적, 안정적이야. 나쁜 게 아니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가. 그런 분들은 뭐 준공되어서 임대 맞춰서 월세 수입 또박. 근데 그것도 나쁜 상권, 나쁜 입지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세가 꼬박꼬박 안 들어오다 말다. 어떤 데는 월세 낮춰달라. 어떤 장사 안 되니까 나간다. 이런 경우도 많아. 어쨌든 투자 전략이니까, 투자는 실제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좀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근데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좀 더 5%, 경우들은 10% 정도는 다운돼서 원래 최초의 분양 가격보다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나쁜 상가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나쁜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쁜 입지, 좋지 않은 상권의 상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분양이 안 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장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아까 말했지. 전국적으로 신도시, 계획도시, 경제자유구역에서 또는 하다못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은 상가 분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동탄 이 길 한 바퀴 돌아봐. 정말 많은 컨테이너에서 엄청난 상가를 지금 분양하고 있어. 시간 더 남으면 김포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파주 운정이나 별내 신도시나 가봐. 지금도 분양하고 있어. 다산 신도시를 가보든지 옥정 지구를 가보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재건축하는 곳,
제가 미사강변 가보시면 지금도 분양하고 있어.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우리의 장점이야. 그래서 이게 역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어. 왜?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이쪽 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쪽 가서 저 상가 얘기를 들으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왜? 공급자들, 분양대행사는 다 자기 상가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내가 분석해서 어느 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래도 물건이 많은 게 좋은 건 좋은 거야. 이게 장점. 자, 그 다음 단점. 이게 곧 금방 얘기한 얘잖아. 분양하는 상대면이나 선택의 폭이 넓다가 곧 기본적으로 뭐가 많은 거야? 공급량이 많다. 진짜 상가 공급량이 많아. 요거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사 강변 신도시가 있어. 미사 강변 신도시에 어떤 지역마다 미사 강변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역마다 상업지역들이 이렇게 있어서 상가가 공급되고 있어. 이 공급되는 공급량이 이 전체 배우 세대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분양형 상가들은 많아. 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전 아파트 밀어버려 철거했고, 그전에 있던 단지 상가 철거했어. 그럼 새로 이제 아파트를 몇천 세대 짓겠지. 그 아파트 분양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상가도 같이 짓겠지. 그때 상가를 새로 지을 때, 재건축할 때, 그때 상가도 그 뒤에 세대수보다 많이 공급해요. 이유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가 공급량이 많은 것이 일반 분양분으로 많이 나와. 조합원들한테는 좀 더 좋은 입지의 상가를 공급을 해주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하면 추첨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 지을 때부터 일반 공급분, 일반 분양분, 단지대 상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계획도시든 신도시든 다 기본적으로 그 배후에 비해서 상가 공급량이 많다. 그게 뭐다? 분양형 상가. 이게 왜 넘어갔어? 여기지. 분양형 상가에 기본적으로 상가 공급량이 많다. 많으니까 철저하게 상권과 입지를 따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걸 세우려면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상권과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 건물 짓는 도중에 분양받잖아. 상가 짓는 도중에 아직 맞은편에 아파트 입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받잖아.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 업종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얼마의 월세가 될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어떻게 동선을 잡아서 움직일지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지. 그거 할 수 있으면 초고수지. 초고수야. 저도 조금은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도 완벽하지 못해. 나도 그렇게 많이 답사다녀도. 그러니까 일단 매매상가하고 비교해보면 알아. 매매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건물이 완성됐잖아. 임대 맞춰졌잖아.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 101호 하나가 매매시장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이 들어왔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라고 나와 있고, 한 조금만 서 있어 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상가,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 앞쪽으로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는 초기에 공급하는 거, 분양하는 거, 다 보니까 아직 입주도 안 돼 있고, 동선도 안 잡혀 있고, 업종도 아직 임대도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 올라가는 도중에 분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권과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야, 이거. 정말로.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어떻다? 분양상가 상대적으로 크죠. 이게 단점입니다. 보통 마곡지구가 1층 상가가 좀 괜찮은 입지다. 그러면 발산역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것들 한 13억, 실평수가 한 12평, 13평, 그럼 실평수 기준으로 하면 평당 1억 정도로 분양이 됐어. 일단 금액이 커. 나는 현금이 5천밖에 없는데 쳐다도 못 보지. 거긴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럼 미사강변, 가까운 미사강변, 거기도 평당 한 3천에서 3,500에 분양을 해. 그 미사역 5호선 연장 미사역이 생기는 곳에 상가를 분양가 보면 3천은 기본적으로 넘어. 거기도 한 공급 평수가 30평? 그러면 3천이 넘으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누구냐면 뭐 경공매 물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분양형 상가는 공급량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답사만 다니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나 상권의 입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도중에. 근데 거기에서 현재 투자를 하기 위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는 좋은 입지, 좋은 상권에 초기에 청약금 넣고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피작업 하는 거.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지역 중개사들이 팔아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성된 상태에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이 준공돼서 임대가 들어와서 그 월세를 얻어서 쭉 가져가는 그러한 투자 방법도 분양상가에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초기에 좋은 상권, 좋은 입지 상가를 계약금 맞는 상태에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투자. 그래서 그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지금 여기 강의 듣는 분들 또는 인강을 듣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